저는 딱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요. 32,317이 됩니다. 이거 생일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7일? 올해 월요일이었네요. 지났지만 축하해요. 라고 하면 예. 둘, 셋 창문속 어딘가에 수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술하면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뭐 재밌다, 신기하다, 환상적이다, 낭만적이다 뭐 다양한 것들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수학하면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어떤 것 떠오르세요? 수학하면? 지루하다. 또요? 수학 재밌어요? 또? 지루하다. 어떤 거 떠올라요? 응? 머리 터질 것 같다. 맞아요. 뭐 머리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수학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마술과 수학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학이 정말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수다학을 든든하게 항상 지켜주시는 오늘의 패널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영미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제가 네. 수다학에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 기다리라 아니면은 칭찬해라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니까 제가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효과가 있던가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는 가깝게 느낀다 그럴까요? 예전에 귀뚱으로 이렇게 안 들었는데 잔소리 뭐 이런데 이제는 제가 좀 참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신기해요. 오늘은 더욱 네. 더 신기하고 재밌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술과 수학의 만남. 그래요? 마술, 수학? 네.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해답을 쉽게 풀 수 없다는 거? 글쎄요. 오늘 강연자분께서 네.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수학교육마술사 박근영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을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 한번 줘서 걸러내고 싶거든요. 이번에 보시면 짝수도 사라지고요. 홀수만 나타나는 신기한 책으로 바뀌네요. Bring it back. 자, 교육마술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포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Bring it back.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마술로 포장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애들에게 그냥 마술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마술을 준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수업 판례와 우리 마술 해줄까? 당연히 마술을 좋아할 거라면 시작을 마술로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당연히 그 안에 교육 내용을 담아내서 끝날 때는 교육으로 끝나면 어떨까? Bring it back. 어쩔 수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가려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수학이 정말 재밌는 거고 우리 같이 엄마 아빠도 신나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수학에도 마술 같은 기법이 재밌는 게 있다는 것. 또 가족들이 같이 거실에서 수학 문제 푸는 게 수학을 막 갖고 재밌게 노는 게 너무 신난다는 것. 그 정도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정말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수학과 마술을 접목한 수학 마술. 네,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학이랑 마술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수학과 마술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학을 좀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마술을 찾긴 했는데요. 이 마술 안에 하면 할수록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고요. 마술사들도 수학을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물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끄집어내서
마술이지만 수학으로 연결해서 수학 같은 마술 같은 수학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외모만 보고요. 총각인 줄 알았거든요. 총각 여러분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의 그 연식이 있는 노총각? 아, 네네. 예. 근데 알아보니까 네 아이의 아빠예요. 셋도 아니고 넷. 아니 수학을 잘하면 다산을 하게 되는. 그렇죠. 예. 계산적으로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네. 하고 근데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그 수학 마술을 좋아하나요? 일단 당연히 수학보다는 마술을 좋아하게 되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안에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면 관심이 생기게 되죠. 네. 또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아빠 마술사라고 자랑하면 오. 친구 한번 해볼래라고 분명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면서 나중에는 수학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안에 이런 원리가 있어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집에 오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또 새로운 거 해주고 싶어서. 맞아요. 흥미 유발하는 데는 정말 맞습니다. 마술만한 게 네. 없잖아요. 그쵸. 주의 집중도 잘 되고. 네네. 또 하나 제가 아빠와의- 말씀드리면 네. 마술을 배우게 되면 네. 아마 오늘 느껴보실 텐데 막 주변에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빨리 보여줘야겠다. 누구한테 해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면 발표력, 뭐 자신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까지 함께 오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도 좋아지겠어요. 맞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네네. 네, 빨리 배워보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 또 프로필을 앞서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그런 대회가 있어요. 파이 대회? 파이 대회에서 네네. 파이 값을 1,000자리가 넘게 암기를 하셔서 상도 받으셨고요. 네네, 맞습니다. 애플파이? 그 수학에 피칸 나오는 파이? 파이. 예. 예, 또 암기력 좋은 것도 유전인가요? 그 아이도 암기를 잘해서 굉장히 그것도 마술이 아닌가? 마술의 힘인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군포에서 열렸던 수학 놀이 대회라고 있었어요. 수학 체험관에서. 그 중에 한 종목이 파이 그 소수점을 많이 외우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제가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당연히 집에서 아들한테 아빠 외울 테니까 만나 봐줄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만나트리나 계속 보면서 점검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100자리 이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같이 나가보자라고 해서 우와. 대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 잔치가 되긴 했지만 제가 1등을 해서 1604자리까지 해서 국내 1위 기록은 갖고 있고요. 아들이 5등이란 우리 남편은 뭐 하는 네. 거야? 수학 마술도 안 하고. 근데 사실 관심이라는 거죠. 네. 꼭 암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억할까에 대한. 이따 강연 중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해보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회가 있었네요. 혹시 상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상금이? 글쎄요. 감이 잘 안 일단 오는데요. 파이 소수점은 3.14, 1592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3,140. 3.14, 3천만 원? 300으로 보시면 300만 원? 314만. 14만 뒷자리 300. 1,592원. 반올림해서? 아니요, 그냥 끝까지 다 줘야 그래요? 되는 거죠. 그건. 아, 실제로 상금이 맞습니다. 314만 1,592원 해서 파이값을 기념하는 상금까지 제가 받게 됐습니다. 요새 1원짜리 있어요? 2원 받으셨다는데. 이제 1원짜리. 입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오늘 강연 점점 기대가 됩니다. 미국 최고의 수학 천재로 불리는 아서 벤자민 교수가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수학 교육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수학 마술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집중도를 높이고 수학을 재밌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수학 마술인데요. 오늘 수학의 미스테리와 아름다움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의 아서 벤자민 1호 박근영 대표의 강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마술사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수학마술하면 일단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제가 수학부터 보여드릴까요? 마술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녀보면 저는 수학마술사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한테 기대하는 건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마술로 시작을 해야겠다. 하지만 끝날 때 분명히 수학으로 끝날 수 있는지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드릴게요. 제가 스카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마술사들이 많이 쓰는 스카프랑 좀 틀리죠? 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수학. 저는 수학 마술사 보니까 항상 수학을 가지고 마술을 해야 되거든요. 자,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생활에 필요한 거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지만 이걸 잘 관심을 안 갖거나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매듭이 생기거나 꼬이는 힘이 있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수학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거나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수학이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리는 알겠는데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수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수학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마술처럼 수학을 빼낼 수 있는 힘은 없을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학문 속에 수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학문 속 어딘가에 수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들어있는 수학을 우리가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학문 속에 있는 수학을 이제 같이 끄집어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 거고요. 생활 속에 수학이 정말 많아요. 생활 속에 있는 수학을 재밌게 같이 찾아보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와보니까 팝콘 속에 수학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만큼 관심이 생기는 거죠. 팝콘 속에 있는 수학까지 여러분과 함께 끄집어낼 텐데요.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니까 학생이 있네요. 그럼 직접 한번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학생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학문 속에 있는 수학을 한번 이쪽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직접 우리 같이 꺼내는 거야. 자, 학문 속에 있는 수학을 재밌게 한번 쳐보세요. 재밌게 학문 속에 있는 수학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재밌는 수학이 있는지 같이 끄집어내면 좋겠죠. 끄집어내 볼까요? 네. 자, 이런 마술 같은 수학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수학 마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사실은 제가 처음에 수학 마술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마술하면 누구나 좋아하는데 수학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술을 먼저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끈 상태에서 그 안에 수학 내용을 담아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끝에 누구나 관심 있는 내용 중에 수학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누구나 1년 중에 가장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를 가장 기다리시나요? 1년 중에. 생일, 크리스마스. 또 뭐 공휴일, 쉬는 날. 자, 분명히 그런 날 중에 지금 나온 것처럼 생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날이죠. 축하받고 또 태어난 날이고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이 생일을 어차피 숫자로 표현하는 걸 마술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제 MC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신가요? 생일 말해요? 몇 월 며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11월 5일이요. 11월 5일이세요? 네. 올해 수요일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가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맞나? 이제 그런 거 찾아보셔야 되겠죠. 네. 네.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놀라게 되고요. 모르시는 분은 그런 거 하고 분명히 찾아볼 거라는 거죠. 제 옆에 생일은 계신- 언제 예. 무슨 요일인가요? 10월 25일. 10월 25일이세요? 그냥 토요일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고 제가 갈 거라는 제 거죠. 생년도 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생일, 올해 생일을 맞추고 아, 있습니다. 올해 네, 생일. 올해 생일을. 네. 5일이랑.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생일은 분명히 있고요. 올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기다리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라면 그거 하나만 물어봐 주신다는 거죠. 맞췄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죠. 몇 번 더 해드릴까요? 자, 즉석에서 생일 한번. 우리 친구 생일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7일 올해 월요일이었네요. 지났지만 축하해요. 라고 하면 사는 친구 언제예요? 10월 4일 토요일이다 그날. 맞아요? 네. 4월 24일 그날 목요일 아니었어요? 지났지만 축하해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또 있나요? 네. 6월 7일이요. 토요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음력도 가능합니다. 음력도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뭐 달력에 양력도 음력도 있기 때문에. 음력 8월 7일이요? 8월 7일 혹시 일요일 아닌가요? 네, 이때 반응이 어떨까라는 거죠. 아니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 네. 뭐 어떤 데이터가 있는 제가 어떻게 거예요? 하는 걸까요? 달력을 외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웃으시면서도 대단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냥 365일을 통째로 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규칙을 찾아서 외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규칙을 찾아서 계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일반 마술과 수학 마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마술사들이 트릭을 밝혀내거나 알아가면서 이게 눈속임이나 속임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궁금한 걸 찾아가면서 수학에 관심이 생기면 어떨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바로 달력을 다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력은 1년 365일이지만 달로 나눠보면 12달이거든요. 12달로 대입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12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 5, 5, 1, 3, 6, 1, 4, 0, 2, 5, 0. 12개 숫자를 제가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2, 5, 5, 1, 3, 6, 1, 4, 0, 2, 5, 0. 숫자가 왜 12개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내는 대입표기 때문에. 자, 1월 하면 앞으로 머릿속에 2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1월 하면 얼마요? 2월 하면요. 5가 됩니다. 3월도요. 4월은요. 5월은요. 쭉쭉쭉쭉. 11월이요. 12월이요. 자, 이 대입표만 앞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누굴 만나도 생일을 맞추거나 달력을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편하게 기억하시면 생일이 언제세요? 물어봤는데 8월입니다 할 때 빨리 머릿속에 4만 떠올리시면 돼요. 생일이 언제세요? 저 5월인데요. 아, 이분은 3이구나를 머릿속에 빨리 기억하시는 순간 이제 요일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누구 만나면 물어보세요. 생일이 언제세요? 네, 저 10월 3일인데 왜요? 이런 반응이죠. 뭘 줄 줄 알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우린 기억했으니까 10월 3일인데요. 10월 3일인데 덧셈만 하시면 돼요. 답이 얼마? 무슨 요일일까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요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덧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달력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생일이 언제서 했는데 저 5월 1일인데요. 우린 빨리 덧셈만 하시면 돼요. 5월은 3이고 1 더하니까 얼마예요? 목요일. 정답입니다. 근데 생일이 두 자리 쓰면 어떡해요? 27일. 27일. 몇 월로 해볼까요? 몇 월 27일 할까요? 몇 월? 11월 27일. 자, 이와 같이 생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5 더하기 27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고 당황하지 않고 빨리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2. 달력은 어차피 칠진법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7로 나눠보세요. 7, 4, 28. 나머지가 얼마죠? 무슨 요일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7로 나누고 나머지. 근데 이 숫자 자체를 외우기 힘들어요. 12개. 2, 5, 자. 1, 3, 6. 네, 네. 이거 전화번호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외워? 네, 이제 이 관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모르고 사셔도 큰 문제 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아셨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마술사가처럼 보여줄 수 있거나 뭔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면, 자, 지금 부모님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좋긴 한데 난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엄마는 어렵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배워왔지만 네가 대신해줘라고 해서 자녀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학생들은 엄마보다 당연히 더 잘하겠죠. 관심만 생기면 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 먼저 하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자녀에게, 우리 가족끼리 누가 잘하나 내기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12개 사실은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그냥 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전해보시고요. 이 정도면 달력을 기억할 수 있다.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한번 시작을 해본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계산에 대한 부분은 뭐 사칙연산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로만 12개만 기억하셔도 이제 오늘부터 누굴 만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거 물어보시면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일이 언제세요? 몇 월 며칠인데요? 아, 금요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달력을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와 같이 신기함을 먼저 집어넣고 이 안에 원리를 담아내는 게 어떨까 생각했던 게 이런 맛을 드리고요. 뭐 다른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뭐 자녀를 보겠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수학 잘해. 그렇다고 갑자기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어떤 걸 자랑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와 함께 꼭 해보시면 좋을 게임이고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단원에 나오는 수의 크기 단원이거든요. 일시, 백, 천, 만, 십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저랑 게임 하나 해서 저를 이기신 분께는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하나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일시 번갈아 하는데 막히면 지는 게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준비 시작. 10, 1000, 10만, 1000만, 10억, 1000억, 10조, 1000조, 10경, 1000경, 만경 없습니다. 해죠, 해. 자, 이겼죠. 저는 접은 적이 없어요. 아, 했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10, 1000, 10만, 1000만, 10억, 1000억, 10조, 1000조, 10경, 1000경, 10회, 100회. 저는 절대 접은 적이 없습니다. 왜 접은 적이 없을까요? 제가 나중에 하니까요, 제가. 자,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한 게임인데 대부분 그걸 모르죠. 네, 먼저 하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씹씹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자, 이 정도라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게임 하나 할래? 친구랑 내기하는데 나는 무조건 이긴다면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 쓰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뭐 조, 경 이 정도만 사용하지만 원래 단위가 뒤에 12개가 더 있거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표정이 어두워지시죠. 우리 어머님 중에는 이제 기억력이 많이 요즘 좀 안 좋아진다거나 외우는 거 자신 없어요 하시기 때문에 자, 연상기법으로 재밌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3분간만 저를 집중하시면 집에 가서 자녀한테 엄마의 능력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 하나 완성하실 수 있는데 3분간만 집중하시겠어요? 자, 연상기법 들어갑니다. 억지로 외우거나 억지로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연결 짓거나 좀 엉뚱하거나 재밌게 기억하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머리 위, 머리, 이마, 눈, 코, 입, 귀, 목, 가슴, 배, 엉덩이, 무릎, 발. 그대로만 쭉 타고 내려가면 헷갈릴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 바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한번 머리 위, 머리, 이마, 눈. 코. 가끔 눈썹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제 어머님 중에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마, 바로 눈, 코, 입, 귀, 목, 가슴, 배, 엉덩이, 무릎, 발. 지금 연상 들어갑니다. 자, 요즘 날씨가 덥죠. 머리 위에 동그랗게 뭐가 떠 있기 때문에요? 해가 떠 있어요. 기억하세요. 항상 머리 위에 뭐가 떠 있어요? 해요. 자, 머리입니다, 머리.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수학 문제 틀리거나 뭔가 잘못하면 자를 가지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맞고 그랬어요. 세워서 맞으면 되게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체벌이라는 게 사실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상만 합니다. 머리를 긴 자로. 머리를 뭐로 때린다고요? 정신이 번쩍 들겠죠. 자, 연상만 합니다. 머리를 뭐로 때려요? 자, 이마.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이마 위로 뭐가 한 마리, 뭐가 두 마리, 뭐가 뛰어다니죠? 양이 뛰어다닙니다. 연상하세요. 이마 위로 뭐가 뛰어다녀요? 자, 눈동자 모양은 동그랗습니다. 입체기 때문에 수학에서 뭐라고 할까요? 구라고 합니다. 구. 자, 구를 모르는 학생은 눈동자는 구슬 모양의 구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눈동자 무슨 모양이요? 구슬 모양의 구. 코. 코를 보면 상대방의 간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코가 노라면 간이 안 좋은 겁니다. 어르신들 가끔 술 많이 드시면 코가 빨개지시는 분이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간 때문이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입.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맛있어요? 정입니다. 정. 어떻게 맛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 재밌는 소리 아니에요? 재밌는 소리. 재미다. 무슨 소리? 자, 목 꽉 잡으세요. 뭐 어떤 소리 날까요? 극입니다. 극. 자, 거기까지 봅니다. 머리 위에 뭐가 떠 있어요? 머리를 뭐로 때려요? 이마에 뭐가 뛰어다녀요? 눈동자 모양. 코를 보면 어떻게 맛있어요? 무슨 소리? 목 잡으면. 자, 이제 갑니다.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가슴. 자,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남학생인데 이름이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계급이 하사라는 계급을 살았어요. 이 친구 군대에서 세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항하사 이렇게 부릅니다. 김일병 이런 것처럼 성과 계급을 부르거든요. 항아리인데 하사니까 뭐라고 불러요? 항하사. 자, 항하사. 가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배. 선생님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연예인 중에 배를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별명이 황제인데요, 황제. 아승기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배를 보고 싶어요? 아승기. 이승기 아니고요. 네, 누구 배를 보고 싶어요? 아승기 기억하세요. 누구 배요? 자, 엉덩이. 엉덩이를 뭔가 타고 여행 갑니다. 나 혼자 탈까요? 우리 같이 탈까요? 나도 타고 유도 타고 나, 유 탑니다. 기억하세요. 엉덩이로 탑니다. 어떻게 타요? 나, 유, 타. 우리 같이 타야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무릎. 달리가다 넘어지면 무릎이까지만 아프기 때문에 보호대를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보호대 2개를 무릎에 붙여주세요. 바닷가에 사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게 뭘까요? 불가사리.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불가사리 2마리가 무릎에 붙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재미있고 좀 기발하죠. 달리가다 넘어져도 우리 어린이들이 안 다칩니다. 불가사리가 대신 다치기 때문에. 자, 연상만 합니다. 무릎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가사리. 자, 마지막 발. 우리가 평생 걸어다니는 발걸음 횟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의 무량대수라는 단위가 있어요. 가장 큰 수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에 량이 없어요. 워낙 큰 대수기 때문에. 평생 걸어다니는 발걸음 횟수는 몇 만큼? 무량대수만큼. 자, 연상해보겠습니다. 머리에 뭐가 떠 있어요? 머리를 뭐로 때려요? 이마에 뭐가 뛰어다녀요? 눈동자 모양. 코를 보면 어떻게 맛있어요? 무슨 소리? 목 잡으면 계급. 항하사. 누구 배를 보고 싶어요? 아승기. 엉덩이로 타는데 무릎에 뭘 붙여요? 불가사리. 가장 큰 수는? 자, 이제 손 펴봅니다. 과연 기억하실까 보겠습니다. 이게 되시면 집에서 가족들한테 이제 내기 한번 할까? 게임 할까? 나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 일시백정 갈 텐데 억, 조, 경, 그 다음 머리 위에 해로 갑니다. 경까지는 아시는 거니까. 자, 준비 천천히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저기 머리 위에 해, 10회, 100회. 자네 머리를
십자, 백자, 천자, 이마에 십냥, 백냥, 저 눈동자 모양 19, 109, 코를 보면 십감, 백감. 저 어떻게 마셨어요? 정, 십정, 백정. 무슨 소리? 십제, 백제, 전제. 목 가주면 십급, 백급, 천급, 계급. 십항하사, 백항하사, 천항하사. 누구 배를 보고 싶어요? 십아승기, 백아승기, 천하. 엉덩이로 타는데 나유타, 십나유타, 백나유타, 천나유타. 무릎에 뭘 붙여요? 십불가사의, 백불가사의, 천불가사의. 가장 큰 수는 기억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물론 무량대에서 더하기 1 하면 더 커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정도 가지고 일단 자녀와 게임을 하면서 처음에 자꾸 이기세요. 이기면서 하나하나 자녀가 알아가고 싶을 거고요.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이기고 싶게 도전할 수 있게 하면서 나중에 이걸 했으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라는 거죠. 너 그거 맞아? 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얘는 신나서 자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게, 어떻게 어디 가서 막 뭔가 보여주고 싶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게 특히 처음에 수학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끄는 기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시죠? 오늘부터 누굴 만나면 나는 수학 마스터라고 얘기하시고 달력도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게임 하나 할까? 무조건 이기시면 된다는 거죠. 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게 잘 되시는 분은 잠시 후에 더 멋진 수학 마술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마술 하면은 뭐 트릭이다, 속임수다, 정말 살짝 눈속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수학 마술은요 수학적 원리를 네. 이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네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네요.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첫 번째부터 이렇게 숫자를 확 얘기하면 이렇게 네.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재밌게 마술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딱 유도한 다음에 네. 집중하게 돼요. 예,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니까 네, 네. 굉장히 이게 새롭고 신비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근데 걱정되는 게 네. 마술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 좀 살짝 가려지고 신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너무 다 밝히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밝혔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마술이라면 저는 밝혀드리고 싶은 거고요. 감추는 게 도움이 된다면 감추고 싶은데 만약에 트릭이나 속임수라면 사실은 그건 감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술이 빛나게 되고 신기함을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수학 마술은 사실은 마술로 포장을 했지만 수학이거든요. 네. 이 수학을 찾아갈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거고요. 아. 사실 아까 제가 달력을 요일을 맞추는 걸 해드렸지만 네. 이게 평생 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올해만 쓸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렇죠. 내년에 달력은 또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또 12자를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년엔 올해는 썼어요, 재밌게. 네. 내년에는 저를 못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집에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요? 그렇죠. 이제 달력을 보고 만들거나 분석하거나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게 되겠죠. 25513. 네. 그 다음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인영미 아나운서님은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저는 5월까지만 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꼭 통째로 안 외워도 되니까 저는 상반기만 외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요. 재밌네요. 그래서 자꾸 이 수학에 대해서 그렇죠. 숫자에 대해서 네. 연구하게 되고 좋은 계기가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신 학부모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학교 가서 이거 써먹어 보고 싶을 텐데 예. 뭐 주의할 점 없을까요? 주의할 점이요. 일단 첫 번째를 마술처럼 보여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 잘못해서 그냥 달력 외우는 기법이 알려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어떻게 진짜 보여줄까요? 신기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준비를 당연히 많이 하셔야죠. 그럼 생일 연습도 하고. 언제야? 아까 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주 작은 칭찬 하나가 맞습니다. 예, 네.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뭐 생일 언제여서 만약 그 이제 네. 친구가 다 이렇게 요일을 알아맞혔을 때 네, 네. 다른 것에서도 그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훌륭한 네, 계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못하지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와 멋지다. 뭐 가족 모였을 때도 이거 장기자랑으로 이걸 막 시켜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얘가 자신감이 생기게. 네. 항상 네. 느끼는 건데 칭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원리를 알고 나서 배우니까 참 재밌네요. 이제 네. 2부 강연 들어봐야 되는데 네. 2부에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2부에는요. 이번에는
즉석에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요? 뭐 암산왕처럼 보인다거나 정말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진짜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것처럼 일단 보여야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거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예, 암산왕이 되는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산왕. 네. 저희가 좀 도와드릴 게 두 분도 암산왕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 저희 그냥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암산왕으로 먼저. 마술에는 꼭 미녀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두 명씩. 네. 두 미녀 예,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2부 강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짠 일단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네. 숫자만 보면 또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시기 힘들어요. 때문에 근데 게임 한번 느낌 왔어요. 게임을 할게요. 하면 우리 놀이를 할까요라고 하면 재밌죠. 그럼요. 자, 우리 어떤 게임일까? 전통 놀이 궁금하고. 윷놀이를 준비했는데 네. 윷에다가 숫자를 올려놓은 것 뿐이니까요. 네 조각이니까 윷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던져보시겠어요? 윷놀이라고 생각하시고 던지시면 던지면 됩니다. 될까요? 네. 그럼 윷놀이처럼 재밌게 숫자를 접하면 어떨까? 자, 정리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앞뒤로 바뀌어도 되고요. 예, 숫자만 나가는 가지랑 정리해 바뀌어도 주시면 네, 원하는 대로 정리까지 할 수 있게. 자, 일반 윷놀이와 다르게 이건 정리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예, 첫 줄부터 옆으로 보시면 6,535, 네. 4,687, 3,464, 8,776, 5,312, 6,535에서 다 6줄이 만들어지죠. 네. 네. 이걸 다 더하면 답이 얼마일까요? 예, 누구나 계산기 예, 그렇죠. 계산기 달라고 한다거나 저 어려워요, 못 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그냥 편안하게 100. 얘기하시면 됩니다. 100. 예, 이거 다 더하시면요, 100. 35,309가 됩니다. 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만나트리나 검증을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아, 이게 숫자가 뭐 네. 5, 6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천 단위로 천 나가서 단위로 다 더한다는 더했을 얘기죠? 때. 네, 아, 네. 그럼 뭐 엄청난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 예, 35,309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진짜인가요? 그런가요? 이제 궁금해질 거고요. 몰라 계산해봐라. 그럼 이제 계산을 하실 거라는 거죠. 네. 만나트리나 봐야 되니까요. 네. 자, 물론 또 던져보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할 때마다 문제는 달라지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저 윷놀이 하면 꼭 예, 윷놀이. 저기, 예. 자, 모 그럼 나오거든요. 모. 모. 자, 뭐가 나올까요? 자, 정리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앞뒤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 자, 이 조합하는 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144가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로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는 딱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계산하면요. 32,317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해요? 저는 마술사니까. 32,317이 됩니다. 32,000.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끼워 맞춘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답이 맞는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또 던져볼 거고요. 또 해보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든가 사선으로 된다든가 뭐 이런 그 아니요, 실제로 뭐가 계산이 트릭이 있을 계산이 것 돼야 같아요. 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실전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냥 숫자를 적어놓으면서 제가 해드렸다면 하기 싫어하거나 포기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 같은 기법이 들어갔죠. 딱 보면서 이거 32,317인데요. 어떻게 하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런 효과가 들어가면 누구나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암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비법이 있나요? 물론 이 안에 약간의 규칙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걸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자녀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뭐 노트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연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기법을 즉석에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 분이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수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 좋아하시는 분? 수학 여행을 좋아한다. 자, 우리 지금 나오세요. 지금 수학 여행하니까 너무 밝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얼굴이 약간 천재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산 상당히 잘할 것 같고. 영민하게 생겼네. 자, 좋습니다. 그럼 즉석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쪽 옆에 딱 서주시고요. 수학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수학 여행만 좋아해요? 네. 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가 여기 쓰고 싶은 숫자를 쓸 건데, 뭐 4자리 쓸까? 5자리 쓸까? 우리 몇 자리 쓸까? 4자리? 그러면 뭐 3,752 이런 것처럼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복잡하게 4자리만 써주세요. 글씨 얼마나 잘 쓰나 봐야지. 5,980. 잘 보이시나요? 자, 위에 줄 맞춰서 다른 거 하나 더 써주세요. 아무거나 다른 거. 뭐 아무거나 써달라고 합니다. 네. 네. 좋아요. 자, 마사지도 써볼게요. 쓰고 싶은 숫자를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글씨는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써주세요. 멋지게. 한 번 더 써보세요. 네. 아무거나 써주세요. 네.
좋아요. 자, 또 써볼게요. 자, 쓰고 싶은 숫자를 아무거나 이렇게 썼거든요. 쭉 긋고 덧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더하세요. 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네. 다 했는데요? 빨리 계산하세요. 네, 자, 만나서나 봐야 되니까 계산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답을 안 쓰면 아예 안 할게요, 포기할게요 하겠지만 답을 한쪽에 써버리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계산해봐. 이제 맞을까 틀릴까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지. 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2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죠. 네. 보고요. 네, 네. 네. 오,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네, 더하니까 21이 되겠네요. 21. 답이 맞나 봐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자, 지금처럼 분명히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만나트리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답이 맞았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거죠. 우리 엄마, 우와, 우리 엄마 최고가 되고요. 아빠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을 잘하셨어요? 이런 엄마 아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즉석에서 썼는데 어떻게 저는 계산을 금방 했을까요? 제가 뭐 암산을 잘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재미있는 규칙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이게 마술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 맨 위에 두 줄 누가 썼나요? 학생, 상대방이 씁니다. 세 번째 줄 누가 썼죠? 그렇죠. 일부러 제가 색깔 다르게 써드렸습니다. 검은색으로 쓰면서 아무나 썼을까요? 뭔가 계산하며 썼을까요? 계산하면. 그렇죠. 안에 어떤 걸 계산을 넣었다는 거죠. 자, 잘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보세요.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을까요? 뭔가 됐기 때문에 답이 나올 텐데요. 역시 쉽게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세 줄을 비교하시면서 뭐 10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7이 있으니까 여기 7이 뭐 이런 거 찾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못 찾으실 거고요. 세 줄 중에 가운데 줄 없다고 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합해서 9가 되는 9의 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수가 합해서 그 수가 되는 1 더하기 8, 6 더하기 3, 7 더하기 5 더하기 4. 우연일까요? 제가 맞춘 걸까요? 그렇죠. 제가 맞춰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가족들이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고 빨리 9가 되게만 쓰시면 돼요. 8을 썼으니까 1을 썼으니까 8, 6이니까 3, 7이니까 2, 5니까 4. 그러면 벌써 계산이 저는 끝나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더하면 얼마일까요? 9,999를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끝났습니다. 또 써보세요. 마음 놓고 쓰라고 하면 뭘 쓰겠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어디다 맞출 거니까 두 번째 줄에 맞출 거거든요. 두 칸이나 건너뛴다고 생각을 또 잘 못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게 저는 똑같이 9,999를 맞춰놨죠. 9,999를 쉽게 계산하실 때는 만에서 얼마 빼면 돼요? 1만 빼면 되죠. 두 개니까 2만에서 2만 빼주면 갑자기 수학 시간에 도 죄송한데요. 네. 자, 네 줄을 더한 값이 2만 빼기 2가 계산이 끝났죠. 그렇다면 계산이 안 된 네 번째 줄에 2만을 붙이고 2를 빼면 답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980. 이해되신 분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알고 나니까 간단하죠. 이 정도는 이제 보여줄 수 있으신 거죠? 가족들한테 오늘 가자마자 빨리 연습장 갖고 와봐, 연필 갖고 와봐 해서 아무거나 써봐. 두 줄을 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쓸 때 뭐가 되게만 쓰시면 돼요? 9가 되게만. 또 써봐. 내가 될 때 이제 두 번째 줄 9가 되게만 쓰시면 계산 안 돼 밑에 두 번째 줄에 2만을 붙이고 2를 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요 주사위를 제가 만들면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2만 빼기 2,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만 빼기 1, 다 했을 때는 3만 빼기 3 이런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보는 기법까지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이 정도는요? 네. 뭐 해보시면, 공부는 해야 될것 해보시면 가능하십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신기하고요, 재밌어하면서 문제를 사실은 지금은 한 문제만 풀어드렸지만 실전에 해보면 이것도 해보세요. 또 문제를 냅니다. 그럼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몇 문제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거나 사실은 쉽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과정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집에서는 엄마가 알려준 거지만 학교 가면 내가 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에 관심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게 어디 가서 막 내가 신나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수학을 좋아하는 첫 번째가 아닐까. 예, 암산왕이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학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재밌게 마술처럼 보여줄까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우리 주사위 가지고 게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확률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걸 마술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쪽에 두 군데 주사위를 똑같이 준비했는데요. 숫자로 잘 보이시게 일단 준비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몇 번이죠? 6번입니다. 몇 번일까요? 4번, 3번, 2번, 1번. 자, 블럭을 쌓듯이 숫자로 6개를 쌓아놨고요. 이쪽 똑같습니다. 몇 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 6번까지. 양쪽에 똑같이 블럭을 쌓았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순서대로 봐주세요. 위에부터 몇 번이죠? 1, 2, 3, 4, 5, 6. 자, 이쪽도 보시면 잘못됐네요, 이게. 네. 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놓일 확률과 이렇게 놓일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술사들은 손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마술통 하나만 준비하면 마술통 하나만 딱 준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비어있는 통 하나를 한번 숫자에다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씌운 상태에서 다 같이 하나 셋 해보실까요? 숫자 기억하시고요. 둘, 셋. 숫자가 정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몇 번이죠? 몇 번이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준비했습니다. 비어있는 통이라는 거 이따 잠시 후에 만져보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요. 통을 하나 씌우면 됩니다. 씌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바뀐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내려놓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음대로 섞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섞어도 되고 바꿔도 되고 섞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됐나요? 자, 아무거나 주고 싶은 거 하나를 마술사한테 주면 돼요. 몇 번이죠? 4번 옆에 놓겠습니다. 또 주세요. 몇 번이죠? 6번. 또요. 몇 번? 5번. 순서 바꿔도 됩니다. 몇 번? 2번. 몇 번? 마지막 3번. 자, 이제 쌓겠습니다. 쌓으세요. 하나 쌓고 그 위에 올리세요. 순서대로. 즉석에서 학생이 정한 순서이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하나는 제가 멋지게 놔줄게요. 몇 번이죠? 4번. 이 순서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자, 손대지 않고 이제 하겠습니다. 순서 누가 만든 거라고요? 자, 몇 번인가 같이 옆에서 같이 한번 봐주세요. 밑에부터 볼게요. 몇 번부터 시작. 3, 1, 2, 5. 4번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자, 밑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도 이렇게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옆에 좀 와서 만져봐도 되고요. 손 집어넣어봐도 되고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자, 이상 없나요? 자, 우리 학생이 즉석에서 만든 이 숫자 조합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수학이 마술처럼 이렇게 신기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수학 마술 정말 신기하게 잘 봤습니다. 아, 네네. 그 마술 기법은 비공개인가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리를 사용하거나 이제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공개드리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약간 퍼포먼스 형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거는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는 자체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생각하면 자기만의 답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수학에 생각해 대한 보시라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는 정말 네. 이런 수학 마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분장실에서 알려주세요. 네, 오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원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수학 마술 참 흥미롭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좀 더 친숙하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마술처럼 수학도 재밌어지는 그날까지 수다학은 계속됩니다. 지금 하단에 주소 보이시죠? 이쪽에서 방청 신청 가능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